지난 2001년 11월 30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지왕절개 수술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출산 예정일보다 3주 빨리 태어난 미숙아였다. 아기는 생명이 위독했다. 태어난 뒤 기절했고 심장과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 의료진은 아기를 즉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급하게 이제 검사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해서 좀 꺼내야겠다. 호흡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이제 낳자마자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기의 건강은 계속 악화됐다.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됐을 무렵 온몸에 피가 굳기 시작했다. 수혈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 의료진은 혈액 1.2리터를 두 차례 나누어 수혈했다. 수혈 이후 아기는 안정을 찾았다. 아기는 이번 한 달 만에 퇴원했고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이 나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아기 부모는 3년이 지난 뒤에야 아기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엉뚱한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다. 아기가 3살이 되던 2003년 말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적십자사 직원들은 아기가 과거 수혈받은 피 때문에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조십자에 전화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오염군에 해당되는 것 같다. 네, 역학조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좀 피를 좀 뽑아가야겠다. 검사 결과 아기는 B형 바이러스 감염자로 드러났다. 적십자사 직원들은 B형 간염에 걸린 혼혈자 혈액을 실수로 내보낸 적이 있는데 아기가 신생아 때 수혈받은 피가 바로 그 혈액이었다고 털어놨다.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너무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애한테도 미안하고. 질병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는 이 아기 한 명뿐이 아니었다. 지난 2003년 KBS는 적십자사 혈액 관리를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폭로했다.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에이즈와 간염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폐기해야 할 혈액을 병원과 제약회사에 공급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 KBS의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문제를 제보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부 고발자였다. 김용환 씨를 비롯한 적십자사 혈액 관리 본부 직원 4사람이었다. 또 우리 전 대표님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출고되지 말아야 할 혈액들, 감염 우려가 있는 어떤 그런 그 혈액들이 출고된 것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내부 고발자들은 혈액 관리 문제를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고 이를 넘겨받은 감사원과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간염과 에이즈 등에 감염된 부적격 혈액 76,677건이 수혈용으로 의약품 원료로 출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통된 오염 혈액을 추적하는 역학조사가 진행됐고 환자 9명이 수혈로 간염에 걸린 사실이 밝혀졌다. 저희는 3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일을 다 하고. 3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거꾸로 그 내부 고발자 때문에 감사원에서 역학조사 해가지고 9명 중에 1명으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3년이라는 세월을 더 치료를 더 일찍 했으면 더 일찍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부 고발자들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혈액안전관리 개선기획단을 설치해 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르게 된다. 혈액관리 안전을 끌어올리는데 5년간 3,100억 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혈액안전을 감시하는 정부 부서도 신설했다. 김용환 씨와 동료 직원들이 혈액관리 실태를 폭로한 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혈 감염 사고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정직하지 않은 사회는 떳떳하지 않습니다.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공직자는 현재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국가 경쟁력입니다. 최근엔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 부문 공익 지부자까지 보호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익 지부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공익 지부자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회 여론이 이끌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하시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줍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익 지부자들은 지금보다 위축될 우려가 있다. 잠재적 공익 지부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제3회의실, 정부가 제안한 한 법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다. 제284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날카롭게 맞섰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데 형식적 엄격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안 업무 규정에서 국가 안전 보장으로 그 비밀 지정 요건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까? 예, 뭐 어디까지나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크게 아니 또 확대되는 거잖아요. 일단 확대되는 거죠. 예. 보안 업무 규정보다는 확대되는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간단하게 제가 또 지별사항이 나오니까요. 확대되는 것이고. 날선 공방의 중심에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비밀보호법 제정안이 있다. 공공기관의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정부가 설명하는 법안 제안 이유다.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즈음으로 정하고 비밀 해제와 공개 요건도 명시했다. 비밀 누설과 수집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돼 있다. 비밀 지정과 보호, 비밀 해제, 비밀 침해 행위 처벌 등 비밀 보호 관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정한 법이다.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유무형의 어떤 그런 그 보복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비밀보호법이 결국 만들어졌다면은 보복하고 싶은 자한테는 참 좋은 근거가 되겠죠. 있다는 자체로만으로도 잠재적 제보자들은 위축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할 겁니다. 비밀보호법에 대한 우려는 무엇보다 비밀 범위가 넓어진다는 데서 비롯된다. 현재 정부가 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인 보안 업무 규정에 나와 있다.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비밀이라고 정의했다. 비밀보호법 제정안은 다르다. 통상, 과학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도 비밀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 이익까지 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밀 지정 사유를 국가 안보에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국익으로까지 이렇게 넓히게 되면 정보 활동 중에서 국익을 정부의 활동 중에서 국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부 기관들이 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 비밀 지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진다. 어떤 행정상의 어떤 착오라든가 또 어떤 절차적 미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행정관료들이 자의적으로 비밀로 지정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비밀보호법이 현재 법안대로 통과되면 정부기관이 떳떳하지 못한 이유로 비밀을 지정하더라도 내부자의 폭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밀보호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부정한 비밀을 폭로하고자 마음먹은 군익 제보자는 10년 장기수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그걸 기밀로 묶는다면은 그 기밀을 갖다가 제가 알려고 했다면은 처벌받는다면은 알리기도 전에 처벌을 받던지 알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은 저는 그 신고를 수십 번 망설였을 겁니다.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 많은 그 어떤 그런 그 고민을 해서 아마 하려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부가 부정을 비밀로 은폐하고 아무도 이를 폭로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국가가 그거를 비밀 보장이나 뭐 그런 걸로 내부 고발자라든지 그런 거를 법적으로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저같이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들은 그래도 밝혀졌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지금 건강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이걸 막아버린다고 하면 저는 우리 아들이 진짜 그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게 그냥 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비밀을 악용해 은폐하지 못하도록 비밀보호법은 비밀로 지정할 수 없는 몇 가지 금지 사항을 두고 있다. 법령 위반 사실의 은폐, 업무 수행상의 과오 또는 과실 등의 은폐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밀 지정권자가 이런 금지를 어기고 비밀 지정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위반의 경우를 감안한 어떤 제재나 대비책 이런 것들이 보완적으로 강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원칙 자체는 더 뭐 예를 들어서 의미 없거나 규범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더 나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밀 지정을 남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5조 사망 위반 시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벌로도 자의적 비밀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형사처벌로 갔을 때는 비밀을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비밀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비밀의 어떤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 이익 확보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밀 기록을 더 신중하게 지정을 하고 또 이 비밀 기록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정말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위험에 불구하고 비밀 기록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욱더 신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관가 중심부엔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비롯해 연방정부 기관들이 작성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기록관리청 건물 내에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비밀구역이 있다. 기록관리청 공무원들조차 잘 모르는 은밀한 기관이 자리 잡은 곳이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의 비밀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미국 정보보안감독국이다. And the goal of the office is essentially to try and strive for the right balance between secrecy and openness. Some measure of secrecy is necessary, but ultimately both the users inside the government and the American people have to have confidence in the system, and the only way they have confidence is with openness. 정보보안감독국은 정부기관들이 비밀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감독함으로써 일관된 비밀 보안 정책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보보안감독국은 1차적으로 정부기관들이 비밀 보안을 제대로 유지하는지를 감독한다. 하지만 정부기관들이 비밀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미국 정부 비밀 보안 정책은 과도한 비밀 지정을 방지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밀 지정권자가 비밀을 지정하는 일부터가 까다롭다. 어떤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려면
그 정보가 누설됐을 때 국가안보에 왜 해로운지를 입증하거나 명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비밀 지정 기준은 철저히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The executive order has some very clear language that says that bas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shouldn't be classified unless it's clearly tied to national security. 비밀 지정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도 철저하다. 비밀 지정권자는 위법이나 무능 또는 행정상 과실을 은폐할 목적 등으로 비밀을 지정할 수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고의나 과실로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거나 비밀 지정을 계속한 자도 처벌받는다. 비밀 지정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미 대통령 행정명령은 비밀 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믿는 자는 비밀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정부기관들은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금지한다는 보호조항도 명시돼 있다. Do it without fear of retribution, without fear that their supervisors will be frustrated with their activities, things like that. So it basically says that if they have a good faith concern regarding the information, they're encouraged and expected to file a classification challenge. Now, 실제로 비밀을 취급하는 미국 정부 공무원들이 비밀이 부당하게 지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지난 2008년 한 해만 해도 436건에 이른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비공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초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 때문에 세상은 떠들썩했다. 한미 FTA 협상을 벌이던 우리 대표단이 핵심 협상 쟁점에서 미국에 양보하려는 듯한 내부 문건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대표간 접촉에서 타결을 시도했던 핵심 무역 구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포기하고 대신 다른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게 고위급 협상 문서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문건 유출 경위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외비로 지정한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범죄라고 규정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한 명이 대외비 문건을 복사해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기소당했다. 보좌관은 유죄 확정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당시 문건을 최초로 입수해 보도한 기자는 형사처벌 당하지 않았다. 국정원 측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담당 검사 측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지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으며 연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정보 차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시도가 있었고요. 그러면 국정원이나 검찰로부터 어떤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많이 안 느끼셨나 봐요. 당시로서는 그런 두려움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비밀보호법은 공무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밀보호법이 통과된 뒤 한미 FTA 문건 유출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노 기자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밀보호법은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탐지는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수집은 비밀을 손에 놓는 행위를 말한다. 기자를 포함해 일반 시민 누구든지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당할 수 있게 된다. 형량은 최고 징역 7년이다.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내부 제보자나 공익 제보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기록들 중에 이제 일부 뭐 대비 자료나 또 뭐 비밀 기록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비밀 기록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공익 제보자들이 어떤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저희 뭐 활동가들에게 전달하거나 기자들에게 전달했는데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탐지가 됩니다. 비밀보호법이 통과된다면 기자가 비밀을 알아내려는 취재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기자들이 언론이 취재하는 그런 기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축을 시킬 겁니다. 가령 제가 과거에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렇게 보도를 했을지가 의문이고요. 비밀보호법은 비밀 탐지나 수집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일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정하지 않았다.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을 침해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 비밀 탐지나 수집 행위 처벌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이 목적이 구성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구성 요건이 없으면은 범죄 사실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목적이 없이 하는 사람들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기 국회에서 법을 만드시지만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에서 탐지라는 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을 하시면 그것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그 목적범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들어갑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비밀보호법엔 공익적 목적으로 비밀을 폭로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용어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부르는 조항으로 비밀보호법이 금지한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말한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공익제보자 보호를 염두에 둔 법조문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정말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정보를 수집하거나 탐지한 경우에는 33조에 따라서 처벌이 면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 조항 자체가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혹은 검찰이나 경찰이 맘만 먹는다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처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86년 11월 미국 워싱턴 정가는 최악의 정치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건 미국 행정부가 테러 국가로 지정한 이란에 미사일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기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돈을 남미 니카라과에서 산디니스타 혁명 정부를 전복시키려던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이란 콘트라 스캔들로 불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앞장선 곳은 미 국가안보문서관 NSA였다. NSA는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교에 자리 잡은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다. NSA는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 터진 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콘트라 반군 지도자들과 환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폭로했다. The truth is that my organization already had quite a few documents on a number of aspects of this scandal when the scandal actually broke. But when the scandal broke and Congress decided to investigate, we filed hundreds of Free Information Act requests. NSA는 지난 1987년 설립 이래 공격적인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미국 정부가 비밀로 지정했던 문서들을 입수해왔다. NSA는 방대한 비밀 해제 문서들을 분석해 미국 정부가 연루된 굵직한 사건들의 숨겨진 진상을 폭로함으로써 독보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just give it to them. But the right to know and gets declassified documents into the hands of the press and the public so that they can discuss intelligently what their government is doing in their name, but often without their knowledge. We have over 700,000 documents actually organized in our archive. NSA가 비밀 문서들을 입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개방적인 미국 비밀 보안 정책 때문이다. 기자나 시민단체 회원 등 누구든지 정부기관을 상대로 특정한 비밀 문서를 비밀에서 해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들어오면 정부기관은 비밀 지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다시 심사해야 한다. 지난 2008년 한 해 이 제도를 통해 8,000건이 넘는 비밀 문서에 대해 비밀 해제 청구가 제기됐다. 심사 결과 19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가 비밀에서 해제됐다. 비밀 해제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비밀로 지정된 지 25년이 지나면 어떤 비밀 문서라도 자동적으로 비밀에서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적 비밀 해제 조항에 힘입어 2008년 한 해에만 3,140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가 비밀에서 해제됐다. 지난 1980년 이래 비밀에서 해제된 미국 정부 문서는 140억 페이지에 이른다. So a president and anyone on his staff, and then throughout the government by other laws, simply can't destroy embarrassing secrets. They may not have to release them today, but they have to know in their heads in 20, in 30, in 40 years, at some point this might be released.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밀보호법의 소관 부처는 국정원이다. 비밀보호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이른바 비밀 분실 누설 사건 조사권을 법률을 근거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기관에서 누군가 비밀을 분실하거나 누설했을 경우 국정원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고발하도록 비밀보호법이 정의했기 때문이다. 보안 사고가 일어난 그 기간에 장애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다시 또 국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권이라는 그런 명목을 두고 그것을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이나 시민사회를 저는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조항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비밀 분실 누설 사건 전말을 조사하는 직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보안 업무 규정이었다. 비밀보호법은 국정원 조사권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킨다. 불안한 어떤 법적 근거 위에서 지금 보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사실상 이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면 국가정보원으로서는 그동안 상당히 가졌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법적 근거의 박약함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법은 수사권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암호 부정 사용죄 등 6가지 법에 열관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법엔 비밀 분실 누설 경위 조사권은 나와 있지 않다. 국정원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에서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의 국정원법에 의한 국정원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국정원의 직무권한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비밀보호법은 정부의 비밀보안 총괄 업무를 국정원에 맡기도록 법으로 정한다.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직무를 국정원이 맡도록 법률로 보장한다. 정부기관들이 국정원이 세운 비밀 정책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권한도 아울러 부여한다. 그러나 비밀관리 전반을 다루는 주무부처가 왜 국정원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과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작동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밀을 스스로
지정하고 또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그것은 한 기관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 비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안감독국은 정보기관이 아니다. 정보보안감독국 활동을 규정하는 미국 정부 비밀보안 정책은 미국 대통령 직속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정한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나 국가안보국 NSA 같은 정보기관과 완전히 별개인 조직이다. If we were part of the CIA, for example, we would be charged with overseeing the same organization that's creating, the information. It would be the child overseeing the parent. So we're truly independent when it comes to th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지난해 말 시사기획 KBS10은 국정원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비밀 보안 업무의 그 실태와 앞으로의 어떤 제도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밀 보안 업무를 국정원이 다 소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인터뷰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네네. 그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제 취지는 이제 아마 전화 통화도 해보고 싶은데 전화 통화도 원치 않으신다는 건가요? 시사기획 KBS10은 비밀보호법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국정원의 의견을 묻는 질문지를 작성해 공문을 보냈다. 국정원은 담당 부서에서 인터뷰를 거절한다고 전화를 통해 알려왔다. 취재진이 NSA를 다시 방문했을 때 NSA는 최근 입수한 비밀 해제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엔 미국과 브라질 간의 어두운 뒷거래가 생생히 기록돼 있었다. 닉슨 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브라질 군사정권 지도자 미디치 전 대통령을 만나 칠레 아옌데 정권을 축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급 비밀 대통령 비망록. 닉슨 대통령은 칠레 군부가 아옌데 정부를 전복시킬 능력이 되느냐고 물었다. 메디치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닉슨 대통령은 브라질과 미국이 이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닉슨은 경제적인 도움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울 것이며 이 모든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비밀 해제한 기록들은 종종 우리나라 현대사를 둘러싼 숨겨진 뜻밖의 진실을 담고 있다. 전직 기자 이흥환 씨는 미국 정부 기록에서 한국 관련 문서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연구자다. 이 씨가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키손센터는 한국 관련 미국 비밀 해제 문서 8만 페이지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키손센터가 입수한 미국 국방정보국 DIA 문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암시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 광주 사태 조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전두환은 정부 조사관들에게 학생과 민간인들이 군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화면이나 사진을 찾도록 명령했다. 전두환의 계획은 이 사진들을 이용해 타임즈나 뉴스위크지 등 외국 언론에 게재된 군인들이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사진들에 맞서는 것이었다. 기록을 가장 많이 했고 가장 많이 보존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관련 자료 역시 미국이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 가장 많이 보존을 했고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NSA와 키슨 센터는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부도덕한 사건들의 진실을 추적해 폭로한다. 저희처럼 피켓 들고 국방부 가서 내 나라 정부가 감추고 싶은 잘못을 담은 비밀까지도 언젠가는 해제되고 이를 합법적으로 청구해 입수할 수 있는 비밀관리 제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비밀을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하는지, 비밀에서 해제된 문서는 무엇인지 국민들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취재진은 외교통상부에 비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봤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외교부 부서 두 곳에서 비밀 해제한 문서 목록이었다. 외교부는 당초 정보 공개를 청구한 2008년과 2009년 비밀 해제 목록을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비록 목록이라 할지라도 외교 안보 사안이란 이유, 정부 대외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목록이 이제 그 비밀이 아닌데 그 목록이 뭐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대신 취재진이 청구하지도 않은 2007년 비밀해제 문서 목록을 제공했다. 그마저도 목록 대부분은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138쪽짜리 비밀해제 문서 목록은 모든 페이지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시커멓게 가려져 있었다. 비밀 해제된 문서를 보면 왜 비밀이나 대외비로 지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미조 한인의 날 축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관련 언론 보도 내용까지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했다. 정부 부처가 비밀이나 대외비 지정을 남용하고 비밀 해제된 문서임에도 내용은 물론 제목마저도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부 비밀제도의 현주소다. 보안 업무 규정이 현재 국가 기밀의 보호에 일단 치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제라든지 공개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비밀관리 제도를 담고 있는 법규는 보안 업무 규정이다. 현행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은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지정해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뚜렷한 근거 없이 비밀이 아닌 기록까지도 비밀처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 등 정부기관 7곳이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지정한 대외비 건수는 3,900건 가까이 된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이 2급 비밀로 지정한 건수는 3,300여 건, 3급 비밀은 7,200여 건이다. 대외비로 지정한 건수가 2급 비밀 건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행정부에서 예부에 좀 불리하다고 자기 생각하면은 그 대외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외비 제도가 비밀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리어 안 되죠. 대외비 제도가 양쪽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호해야 될 1급부터 3급까지 비밀이 제대로 보호 안 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차라리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밀제도 전반을 혁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늘리겠다는 목표가 당초 정부가 비밀보호법을 추진한 이유였다. 비밀보호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후진적이고 폐단이 많았던 대외비 제도는 폐지된다. 비밀보호법 제정에 착수한 주체는 참여정부였다. 당시 정부 혁신위가 내놓은 백서엔 참여정부가 바라던 비밀기록관리 혁신 방향이 나와 있다. 비밀 설정과 재분류를 엄격하게 만들어 비밀 남발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밀에서 해제되도록 만드는 일이 비밀관리 체계와 과제라고 돼 있다. 참여정부의 비밀관리 혁신 태스크포스는 비밀의 범위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장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또 다른 과제는 그동안 국정원이 맡아왔던 정부 비밀보안 총괄 업무를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이었다. 그때 이슈 중 하나는 국정원을 사실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이니까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비밀관리는 이제 정책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국정원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당초 비밀보안 업무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무산됐고 결국 국정원이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참여정부는 비밀보호법안을 완성해 정권 마지막 해인 2007년 4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한 비밀보호법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해 지난 2008년 9월 18대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비밀보호법안은 국회 정보위에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가 심의하고 있다. 국정원장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들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여당 또는 제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야당과 함께 그 감시와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또 언론의 자유, 이것들을 국가 이익이라는 그런 불확정 개념을 통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통제하는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잘 제한된다고 한다면 진짜 필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의 비밀들은 정말 엄선해서 잘 제한적으로 잘 지켜내도록 하고. 후진적인 정부의 비밀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비밀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시켜보자는 입법 취지엔 정보위 위원들 모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비밀보호법의 운명을 가를 열쇠는 정보위 법안심사 소위가 쥐고 있다. 비밀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통과한다면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지를 놓고 법안심사 소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의 비밀 제도가 40년째 보안 업무 규정에 묶여있는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비밀보호법을 제정하는 일은 필요하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 법치국가의 원래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밀보호법은 심각한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그 남용의 가능성들이 철저히 통제가 돼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비밀보호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The vast majority of secret documents that are cre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by man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really are being kept secret not because they truly protect national security, but because they contain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actions that the government doesn't want its own people to know, because it does not believe that its own people will support those kinds of operations.
정부가 어떤 정책을 국민들 몰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부패와 불법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비밀보호 법제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임 있는 정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부를 만드는 문제와 직결된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비밀보호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권력은 비밀이란 칼날을 견제 없이 휘두를 수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